오늘 한 작품 어린 왕자. 어린 왕자 기가 막히죠. 그래, 다들 충격 받은 만큼 한 111 올려봐 한번. 누구? 가까이 가드려 이렇게. 어우, 충격을 많이들 받았네. 이렇게 돌아갔니? 이쪽인가? 이쪽인가? 응. 자, 시작합시다. 알았어. 왔어. 아, 쌤 몰라? 쌤은 경민쌤입니다. 그렇지. 알았어. 진정하면 얘기할게. 얘기할게요. 자, 시작합시다. 종원아, 그러지 마. 자,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샀어요. 일단 오늘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자, 시작할게요.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첫 번째, 닉네임은 학교 플러스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오케이? 학교 플러스 이름으로 하고, 아이디가 약간 부적절하거나 쌤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이름 변경하거나 이런 거 해주지 않으면 퇴출을 하거나, 이렇게 IP 추적해서 누군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 연락하기도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약간 장난으로 다른 학원에 대한 이름을 내거나 다른 학원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저희 학원에도 다른 학원에도 이렇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니까 한 번 하면 타임밴, 두 번째 하면 퇴출 진행할 겁니다. 지금 저 아이디 중에 보안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들에게 모욕적인 발언 삼가해 주세요. 지금 약간 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좀 해봅시다. 선생님들한테 모욕적인 발언 하지 말고 마찬가지 1차 경고로 타임밴, 2차 경고로 퇴출 진행할 거고요. 계속 마찬가지 욕설, 비방, 혐오 표현, 그다음 19금 단어 이런, 알았어, 진정해, 쌤 이쁜 거 알아. 그런 거 사용하면 채팅 제한할 거니까, 그리고 계속 사용하면 캡처해서 부모님한테 이쁘다면 좋아요, 이렇게 연락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홍보성 채팅이나 도배 이런 거 하면은 계속 하지 말고 타임밴하고 뭐 퇴출하고 부모님한테 연락도 갈 거니까 이제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쌤 수업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그지, 아까 얘기한 친구도 있었는데 원래 쌤이 오늘 진행하는 게 아니죠, 그지? 쌤이 아니라 미영쌤이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근데 미영쌤이 오늘 갑자기 목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아지셔서 쌤이 대신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쌤도 되게 좀 화장 좀 빡세게 했어. 눈썰미가 좋네. 그거 보여 이게? 볼터치 블러셔 다 했는데. 자, 어린 왕자잖아, 어린 왕자. 금발. 읽어본 친구들은 알 거야. 이쁜 친구, 그지?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4주차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그치? 자, 시작할게. 수업 순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등장인물 소개,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소개, 쌤들이 해줬어요. 다른 쌤들이. 세 번째는 이 생각 연습, 생각 확장이라고 해서 이 어린 왕자를 읽고 생각해서 뭔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 혹은 깨달음을 얻고 내가 어떤 뭐 반티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깨달음을 얻고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 퀴즈까지 진행합니다. 이제 쌤 얘기 조금만 줄이고 수업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수업하면은 수업에 집중해요. 이 작품이 뭐 쌤 이름, 쌤 이러고 말하니까 약간 수치스럽긴 한데 쌤은 김경민입니다. 반가워요.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할 건데 이 책이, 주연아 상품부터 생각하지 말자. 이 책이 조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좀 길기도 하고 뭔가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고 상징적인 것들이 많아서 쌤이 또 너네들이랑 같이 생각 많이 해볼 수 있고 이런 준비를 많이 해놨으니까 이미 읽어온 친구들도 좋고, 그리고 다음번에 혹시 아직 안 읽었으면 쌤 수업 끝나고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고, 그래서 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것도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 작가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할 거야. 이름 앙뚜안 드 생텍쥐페리. 자, 이런 분입니다. 프랑스 분이고요. 조금 이력이 특이해. 이분이 공군 출신이야. 공군, 그지? 좀 멋있게 생겼지. 공군 출신인데 비행기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어느 날 항공기가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큰 부상을 입고 전역을 하게 돼. 그래서 뭐 회사원 일도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결국 비행사라는 첫 번째 소설을 발표합니다.
그러다가 소설을 발표하고 일도 그만둔 상태니까 막 어떻게 하다가 결국 항공우편 조종사, 비행기로 생쥐 택배립이랑 택배 비슷한 일을 해. 항공우편사. 그러니까 정우가 좀만 기다려봐. 그것까지 다 갈 거야. 항공우편으로 우편을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배송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항공우편 배달을 계속 하면서 자기의 일생, 자기가 뭐 비행사로서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녹아져 있는 다양한 소설을 발표를 해.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막 세 번째 소설만에 상도 받고 막 그렇게 돼요. 언제 실종된지는 좀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되게 슬픈 이야기야, 얘들아.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그러다가 이분이 되게 다양한 일을 겪어. 비행기를 운행을 하다가 자꾸 추락을 해서 뭐 두개골 파열, 쇄골 파열 이런 일도 있고요. 뭐 사막에 조난되기도 하고 안데스 산맥에 조난되기도 해요. 이 정도면 진짜 큰일 없는 게 신기한 정도지. 웃지 말라고. 되게 슬픈 일이야, 얘들아. 마음 아파, 쌤 되게. 그러다가 나중에 다 뭐 그런 일에 은퇴를 하고 있다가 전쟁이 납니다. 이때 시즌이면 또 너네들 역사 공부 많이 해서 알지? 1, 2차 세계대전 그런 시즌이잖아. 전쟁이 나서 프랑스 군으로 입대를 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나치 독일에게 프랑스가 점령을 당하고 프랑스가 패배를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번 그 유명한 작품 바로 이 어린 왕자를 출간합니다. 그리고 뭐 진짜 다양한 일들을 그 뒤로도 되게 많은 일을 겪어. 사고도 겪고 막 이러다가 이 대망의 1944년에 정찰을 하기 위한 비행을 나가요. 그러다가 정말 실종이 됩니다. 어린 왕자 이야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약간 되게 어린 왕자처럼 딱 사라집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멋진 분입니다. 좀 더 궁금하면 한번 끝나고 찾아봐. 되게 재밌고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런 멋진 분입니다. 오케이? 쌤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따 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와 이 작가의 이야기가 뭔가 겹치고 이런 얘기 봤습니다. 미사일에 맞았다고는 아직 명확하게는 안 나왔어. 근데 그 독일군에게 격추되었다. 그지? 아마도 격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얘기. 히오라. 그러면 얘기하면 안 돼. 그 웃을 일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하니.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갈게요. 첫 번째 이야기 등장인물 소개죠. 먼저 우리 주인공 어린 왕자는 작은 별에 살고 있어. 어떤 별? 소행성 B612. 이 B612라는 아주 작은 소행성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소행성에 뭐가 있느냐? 실종이 아니라 숨었다. 그렇게 뭐 사람들이 자살이나 그 뭔가 격추당한 거에 대한 이야기 교주나 하지 말고 격추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각자 찾아보기로 하고 이제 이야기 들어갈게요. 얼마나 작은 소행성이냐면 화산구 3개 그리고 장미꽃, 바오밥 나무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 셀카의 B612 혹은 뭐 여러 카페에서 쓰는 요 이름이 바로 이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그겁니다. 그 얼마나 작으냐면 이 화산구 3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엄청 큰 화산이 아니라 되게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지만 티테이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작은 화산이라고 해요. 그 중에 2개는 살아있고 1개는 죽은 화산이라는 얘기를 해. 얘들아, 이 이야기는 동화라고 생각을 해. 아주 슬프게 소행성이 막 대기가 어떻고 죽고 이런 거 하지 마. 이 작품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도 끝까지 이건 산소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 제발. 장미꽃은 이 어린 왕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 상징적인 그 존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그 서로에게 존재가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합니다. 밥은 좀 먹겠지 알아서. 그리고 이 바오밥 나무 이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점점 커지면 이 행성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작은 행성이죠. 봐봐, 이 머리 색깔 이래서 이거 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나예요. 일단 얘들아, 밤 얘기하지 마. 밤 얘기 그만. 광합성 이런 거 하지 마. 자, 나는 비행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 앞에서 인물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자기의 경험을 소설에 녹여냈다 그랬잖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행사고 좀 특이한 사람이지. 화가라는 꿈을 버리고 조종사가 됐고 사막에 갑자기 그 불시착하게 되죠. 베르사유 장례 그거 아닙니다. 바오밥 나물 볶음밥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만해. 자, 그러다가 사막의 한가운데서 어린 왕자와 되게 신비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대화를 하고 본인이 잊고 잃고 있었던 것, 자신이 어린 시절 어른들을 보면서 했던 그런 생각,
그리고 내가 이제 어른이 됐구나. 나도 어린 시절의 생각을 다시 해야지. 이런 것들 가치에 대해서 깨닫는다. 그치, 말이 안 되지. 소설이고 동화인데 어떻게 말이 되니. 오케이? 다음 페이지. 또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 여우와 뱀입니다. 여우가 진짜 기가 막힌 친구야. 명대사를 계속 만들어. 읽어본 친구들은 알 거야. 얼마나 멋있는 명대사를 많이 읽는지. 쌤이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웁니다. 이 여우 때문에. 이따 볼게요. 여우는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에게 길들인다는 것, 오늘 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대사죠. 오케이? 그리고 그런 의미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뱀은 딱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와서 눈 딱 떴을 때 옆에 처음 있었던 그런 존재죠. 처음 만난 동물이고, 마지막에 이것도 약간 스포성인데 별로 되돌아갈 때 도움을 줍니다. 오케이? 요걸 이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인 장미가 나옵니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존재. 실질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고, 민규야. 제발. 그 어린 왕자가 나의 별에 하나밖에 없는 다른 곳에서 온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요. 그렇지만 허영심, 내가 짱이야, 내가 제일 멋있지, 내가 기가 막혀 이러면서 다 자신에게 맞추고 자신에게 제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약간 상처를 받고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말고 윤아 화내지 마. 윤아 화내지 마. 괜찮아. 그러다가 어린 왕자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철새떼를 타고 다른 별들로 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 거예요. 교준이 넘어가기 전에 장미가 관종이냐고?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노란 화면에서 노란 옷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수치스럽네요, 갑자기. 자,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 정리를 한번 해주면 오호라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나의 어린 시절 이야기 순서대로 비행기 조종사인 나가 어떤 어린 시절을 겪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치, 장미자가 좀 슬프다. 제대로 읽은 친구네요. 어떤 어린 시절을 겪었는지,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어른들은 왜, 어린 나가 어른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 그런 게 나오고요. 어린 왕자를 만나다, 이런 이야기, 어린 왕자가 겪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어린 왕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린 왕자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변하지. 어린 왕자가 주인공이 되는 시점. 6개의 별들, 다양한 그 어린 왕자가 지구에 올 때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7번째 별 지구, 지금 드디어 지구에 도착하는 그런 과정까지 지구에 와서 있었던 일들. 여기서 이제 명대사들이 폭발하죠. 여기서부터 올 게 많죠. 그치, 이걸 쌤은 솔직히 지금 약간 대단한 게, 여기서 채팅을 보고 있으면 뭔가 이 소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 같은 말들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 근데 쌤은 사실 이걸 초등학교 때도 읽고 중학교 때도 읽고 고등학교 때도 읽고 성인이 돼서도 읽고, 그러니까 대학교 갔을 때,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뭐 최근에도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또 읽었겠지. 근데 사실 처음에 한 고등학교까지는 이걸 정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채팅 올라오는 거 보면 다들 되게 멋있어요. 그치? 좀 부럽네요. 쌤은 이건 진짜 읽을 때마다 느낌이 새롭고 울컥울컥합니다. 또 어젯밤에도 한 번 더 읽으면서 또 울 뻔했는데, 다들 진짜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정말 좋은 소설이니까 진짜 안 읽어봤으면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몰골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좋은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어린 왕자가 떠나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생텍 쥐페리 대단한 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광고라니 쌤은 이 책에서 인세를 받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나의 어린 시절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 이 사람은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런 그림을 그려요. 이 그림이 뭐냐면 아마존에서, 그치, 보아뱀. 자, 여기서 이제 나오지. 쌤이 왜 아까 보아 노래를 틀었을까? 자, 요런 거 약간 민망하네요. 자, 이 모자처럼 보이는 그림을 딱 그립니다. 그러면서 어른들한테 보여주면 정말 멋진 모자네 라고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사실 이거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림이었죠. 말 나온 김에 쭉 얘기해주면
보아도 있었고요. 보아는 아시아의 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 별이라는 가수의 노래도 들었고, 백만송이, 장미, 뭐 어린 왕자, 뭐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선곡들이었습니다. 자, 하여튼 요렇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란 얘기를 해줘요. 이 아마존의 이야기를 읽고 자기가 어떤 느낀 점을 그린 건데, 어른들은 항상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려면 혼자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해야 되니까 아이들로선 피곤한 노릇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아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로즈는 장미, 보아가 아니라 다른 가수. 요 책이 쌤이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책인데, 어린 왕자 초판 우리나라에 발매된 그 디자인을 그대로 복각한 책인데,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뒤에 보고 있는 저 그림들이 책 안에도 있어요. 요 그림.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그림들도, 이 사파들도 이 생택집배리님이 직접 그리신 겁니다. 대단하죠? 진짜 짱입니다. 하여튼 요렇게 하면서 어른들은 꼭 필요하다 설명이 막 이러면서 아이로서 답답한 그런 순수함을 잃은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됩니다. 그 꿈을 접고 비행기 운전사가 돼서 살다가 어느 날 사막에 고립되고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지? 한옥 BT? 뭐 이 친구 아이디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어린 왕자를 만나는데,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그런 어린 왕자 치고는 굉장히 약간 쌤처럼 뽀송뽀송하고 아주 멀쩡한 몰골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 놓고 처음에 딱 한 얘기가, 저 양을 한 마리 그려주세요 라고 해요. 양을, 그치, 들어봐. 읽은 친구들은 자 집중하고 있고, 안 읽은 친구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양을 그려달라 그래 갑자기. 그래서 또 쌤 아는 친구들은 알지만 쌤 양을 또 기가 막히게 잘 그리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양을 아주 귀엽게 그려줍니다. 양을 이렇게 그려줬어. 그지? 정말 귀엽잖아. 양을 그려줬는데, 왜 그러니까? 알지? 알아. 딱 그려주니까 쌤이 그려줬으면은 벌써 기가 막히네요 이러면서 가져갔겠지만, 이 사람은 어린 왕자가 그린 걸 보고 애가 너무 뭐 벌써 병든 것 같다, 너무 무섭다, 뭐 너무 화가 났다 이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머리카락이 들어가네. 그러다가 화를 내지 않지만 마음에 안 들어 하죠. 그러다가 지금 이 비행기 조종사가 약간 기분이 나빠서 이 상자를 딱 그려주면서, 그치, 정말 맛있겠네요. 쌤 기억나네요, 수업. 상자를 딱 그려면서 요 안에 네가 원하는 딱 그게 있어. 너가 원하는 양이 있어라니까 어린 왕자가 되게 좋아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서 내가 원하던 양이 바로 이 양이었다. 이 양은 뭐 풀을 많이 먹냐 어쩌냐 이러면서 막 정말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양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면 자기 별은 굉장히 작은데 바오밥 나무라는 엄청 큰, 양꼬치 얘기 하지 말고, 엄청 큰 그런 나무가 많이 자라버리면 내 별은 무너져 버린다. 그래가지고 이 양은, 그 풀들을 먹는 그 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를 너무 좋아해요. 이 상자의 의미는 어떤 느낌일까? 그지? 어떤 느낌일까? 정확히 어른들이 생각하는 딱 맞추어진 그런 느낌이 아닌 상상력, 마음으로 봐야 되는, 이것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보아뱀과 같은 맥락에서요.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네. 자, 다음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자신은 어떤 별에서 왔냐면 소행성 B612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 요거 관련해서 막 발표하는 것, 어른들의 이야기 막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정말 궁금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별은 사람이 요만한데 별이 요만해. 그지? 정말 작은 별이지. 그지? 요 상황에서 자꾸 끊기면은 천천히 화질을 좀 낮춰보거나 와이파이 잘 터지는 곳에서 한번 보세요. 요렇게 분화구가 아주 작지. 지금 무릎만한 분화구가 2개고 하나는 요 뒤편에 있나봐요. 안 보여요. 그리고 요 여러 가지 싹들이 있어. 요것들은 아까 말한 바오밥 나무의 싹들이겠지. 이런 작은 별에서 왔고, 이 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인 장미를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장미는 어떤 존재였냐면, 어느 날 항상 바오밥 나무 싹들처럼, 주연아 이런 거 막 비율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 오케이? 바오밥 나무 싹들처럼 막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나온 싹이 약간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이 싹은 뭘까 하면서 일단 좀 냅둬 보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였죠. 장미꽃이었어. 막 아주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아주 예쁘게 딱 피어왔어. 그지? 다른 곳에서 나오라면 씨앗이지. 그래서 어린 왕자는 이거에 대해서 내 별에 아주 특별한 존재가 왔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왔다라면서 되게 아름다워서 뭐 좋아하기도 하고 내 하나밖에 없는 존재니까 특별하게 여겨줍니다. 그런데 이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장미라는 이 친구는 되게 약간 허영심이 가득해. 나만 잘났으면 좋겠고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아까 누가 말했듯이 약간 관종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다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막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막 아픈 척 일부러 아픈 척 해서 막 관심을 끌기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어린 왕자는 특별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니까 최대한 맞춰줘. 하지만 마음의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지. 그 전에 그지 그런 장미 처음에 좀 까다로워서 좀 싫을 수도 있지 그지. 콜록콜록하죠. 그러면서 얘는 뭐라 그러냐면 그때 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꽃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꽃은 나에게 향기를 풍겨주고 내 마음을 밝혀줬다 라고 했어요. 코로나 그런 얘기 지금 이 심각한 시국에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이 장미꽃이 나한테 하는 행동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말 내가 막 아프다 나에게 관심 가져줘라 요게 아니라 정말 왜 그럴까 그런 행동의 이유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나와 좀 더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뜻이었을 텐데 그리고 그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따뜻함을 줬는데 이런 걸 생각을 했다면 하면서 어린 왕자가 후회하는 그런 대사죠. 자,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아주 한 번씩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작가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들을 비판하고 싶은 건지 한번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첫 번째는 임금님입니다. 임금님. 왕자인데 뭐 아빠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예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다른 별의 임금입니다.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이 왔구나. 초변인데 내 백성이라 그래. 그지? 지금 별에 신하가 없어. 혼자 살아. 근데 왕이라고 막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자꾸 명령하고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의 약간 장단점이 볼 수 있지. 그지? 약간 별로일 수 있어. 이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은 뭐야? 이런 얘기를 하지. 사리에 맞는 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말, 막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해라, 아니 뭐 할 수 없는 일, 뭐 하늘을 갑자기 날아라 이런 식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명령은 내지 않아. 좀 앞뒤에 이치에 맞고 그런 그치 실행할 수 없는 걸 명령하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아윤이 진짜 제대로 읽었네 아까부터. 사리에 맞는 말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불쌍하기도 하지. 왕이라고 임금이라고 하는데 별에 자기밖에 없어. 다스릴 사람도 없어. 그래서 어린 왕자가 왔을 때 되게 반가워하고 약간 외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어린 왕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약간 이런 허영 혹은 뭐라 그래야 되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약간 안 좋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인물이야. 그러면서 어린 왕자는 어른들은 이상해 라고 말을 하면서 떠납니다. 그지? 좋게도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약간 불쌍하게도 볼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작품에서 제일 길게 소개되는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허영쟁이야. 허영쟁이. 그치. 와, 범진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하는 그런 티를 내네요. 르와젤 부인. 그지? 허영쟁이의 별이 나오는데 허영쟁이가 어떤 사람이야? 허영이 무슨 뜻이야? 자기가 막 있는 척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멋있어 내가 짱이야 막 어떤 느낌이야? 쌤이랑 딱 정반대지. 쌤은 항상 되게 점잖고 바르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얘는 약간 허세 내가 제일 멋있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척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얘는 진짜 이름 그대로 허영심이 많은 사람. 뭘 물음표 내려 그 마지못해 점점점 하지마. 그치 아니야 쌤 잘 알잖아. 양정 애들 지켜보고 있다. 웃지마. 물음표 하지마. 자, 허영쟁이는 진짜 말 그대로 허영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허영심이 뭐냐면 내가 제일 멋있고 그런 얘기였잖아. 그래서 나를 숭배해 달라 그래. 나를 칭찬해 줘.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숭배하는 게 무슨 뜻인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죠. 내가 제일 잘생기고 내가 옷을 제일 잘 입고 내가 제일 부자이고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 딱 쌤이랑 정반대죠. 이런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허영심 가득한 이런 허영쟁이의 모습에서는 마찬가지 이런 아무 쓸데없는 허영심, 겉으로 보이고 이런 것만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런 칭찬을 할 때마다 이 허영쟁이는 어떤 사람을 하냐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자를 벗으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칭찬이 아닌 조언이나 약간 맞는 말 그렇잖아. 이 어린 왕자가 너 혼자밖에 없는 별에서 그럼 너가 제일 잘났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런 대꾸도 안 해요. 아닙니다. 쌤은 이걸 따라 한 게 아닙니다. 어린 왕자입니다. 어린 왕자 지금. 이런 자기한테 좋은 말만 듣고 자기한테 조언이 되는 진짜 약간 그런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기도 하죠. 허영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다음 술꾼입니다. 술꾼. 그치? 쌤 망토가 지금 더워가지고 여름이라 어린 왕자 그치?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 망토를 쓰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술꾼 이야기로 넘어가면 쌤이 이러고 정규 오늘 안 했습니다. 술꾼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말 그대로 가서 술을 먹고 있어요. 되게 짧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되게 멋있는 말을 하죠. 진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보면은 계속 술을 먹고 있어서 어린 왕자가 물어봤어요. 양화 친구들 반갑네요. 술을 왜 먹어요? 라고 어린 왕자가 물어보니까 잊어버리려고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행히 그쵸 부원장님. 다행히 잊어버리려고 라고 술꾼이 대답을 해. 그런데 술 어디서 산지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어보지 그럼 뭘 잊어버리려고요? 하니까 내가 술을 먹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워. 내가 술을 먹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걸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술을 먹어. 그러니까 또 술을 먹는 게 부끄럽고 이렇게 모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앞뒤가 안 맞잖아. 그지? 물음표가 나오지. 이 사람은 그런 모순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모순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 이런 어른들의 모습이라고도 좀 볼 수 있죠. 어른들은 이렇게 핑계만 대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도 같고 그런 약간 복잡한 생각들이 얽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이 술꾼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죠. 진짜 이 부분에서 약간 울컥했습니다. 쌤은 진짜 이거를 어른이 되고 군대에서 읽었을 때 이 술꾼의 말을 좀 제대로 이해했던 것 같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될 것을 그거는 이 어른들의 사회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지? 오케이? 다음 사업가의 별입니다. 사업가 누구 닮지 않았니 이거? 이 약간 모르겠어? 누굴 것 같아? 그치? 트럼프 진짜 똑같이 생겼죠? 약간 미래를 예측하고 그린 것처럼 쌤이라니. 쌤 누구야? 자, 김정욱, 승재, 종헌이. 큰일 납니다. 진짜. 자, 이 사업가는 알았어. 자, 사업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별을 세. 그리고 그 별을 소유하려고 하고요. 그 별의 소유를 주장하면서 다 은행에다 넣어놓는다고 해. 그럼 그 은행이 뭔데요? 종이에 써가지고 서랍에 넣어놓는 거래. 그러면서 내가 가진 별들을 세는 일에만 계속 몰두하고 있어. 그래서 어린 왕자는 물어보죠. 그렇게 별이 많으면 그 별들은 뭐 하는데요? 별 가지면 뭐가 좋은데요? 처음에는 약간 돈이 많아서 좋다,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뭘 하는데? 그냥 소유하는 거야. 가지는 거에 의미를 주는 거지. 좀 이상하지 않아? 별은 가지려고 있는 거니? 가지는 게 별의 의미니? 그거 아니지.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가지는 것, 물건을 내가 가지는, 소유하는 것은 실제로 그 물건을 가치 있게 쓰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 정말 가지기만 하고, 너네도 어릴 때 굉장히 막 내가 가지고 싶어가지고 막 사고 막 소유하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
쌤 같은 경우는 좀 신발을 좋아해서 신발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쌤은 이렇게 될까봐 신발을 많이 사진 않아요. 왜냐면 신발은 신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신발을 가지고 모으고 혼자 보면서 뿌듯해하기보다는 그 실제로 기부 안 됩니다. 쌤 발 작아요. 250밖에 안 돼요. 요렇게 실제로 그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실제 이야기를 어린 왕자는 해주는데 이 아저씨는 그런 거에 대해선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소유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정말 어린 왕자, 그치? 어린 왕자 별일 수도 있어. 왜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먼저 봤으니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점등인, 불을 껐다 켜는 사람인데, 그치? 그냥 좋으면 가치가 있는 거다. 가지는 것 자체에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좀 더 실제 활용을 하는 게 그거의 본질적인 가치를 좀 더 뭐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사람은 가지는 것 자체에 의미를 뒀으니까. 자, 다음 점등인으로 넘어와서 점등은 불을 켜고 불을 끄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 그림처럼 아주 작은 별에서 혼자 불을 켜고 끄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야. 그래서 보면은 얘는 다른 사람들 허영쟁이나 사업가, 술꾼 사업가 같은 사람들에서 이 사람이 무시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불을 켜고 불을 끄는 행동만 해. 왜 하냐 그러니까 뭐 왕의 명령이 있어서 한대. 근데 하루가 원래는 좀 길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1분으로 줄어서 자전이 빨라져서 그럼 1분에 한 번씩 불 껐다 켰다 해야 되잖아.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야. 30분 동안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바쁘게 사는 사람이지. 그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린 왕자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념. 주연아, 기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치? 그런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것에 전념하기 때문에 이 사람만 멋지고 이 사람만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다른 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긍정적이지 않은 어른들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돌려서 보여줬었잖아. 그치? 승재 맞지? 잠도 못 자고 얘의 꿈은 하루라도 편하게 잠을 자는 거래.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지. 1분마다 이거 껐다 켰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 왕자는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것도 있지. 뭐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나의 삶이 있니? 계속 걸으면 되지만 계속 걸으면서 잘 수 없잖아. 이 친구는 자고 싶은데. 그지? 내 삶이 없어.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잠조차 못 자는 그런 모습이고 걸으면서 자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해봤는데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면서 사실 그것도 있지. 얘가 이걸 하는 이유가 그냥 하라 그래서 하는 거잖아. 그런 약간 목적의식이 없는 그런 모습들까지도 은근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쌤이 해본 건 아니고 나중에 남학생들은 군대 가면 한 번씩 해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지리학자가 나와요. 지리학자는 그 지리적인 그 모든 지형 지문을 알고 있다. 나는 그런 학자다. 라는 모습을 보여줘요.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리학자인데 탐험가들 있지. 다른 탐험가들이 보고 온 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지리학적인 그 책에 흥미로운 내용을 적게 돼요. 그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앉아서 지리학자인데 내가 보러 가는 모습도 내가 그 뭐 지리를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책상에 앉아서 다른 이 탐험가들이 와서 해주는 얘기만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가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 앉아서 일만 하니까 자기 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물어보잖아. 어린 왕자가 별은 아름다워요. 요것도 있어요. 다 모르겠다. 근데 지리학자잖아. 앞뒤가 좀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지? 오케이? 이게 멋있다고? 아니 준영이 가지마. 가면 안 돼. 직접 가본 적이 없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자신은 학자니까 뭐 더 잘났다 이런 우월감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넘게 진행할 수도 있어. 오늘은 책이 조금 길어가지고 최대한 1시간에 맞춰서 할 거예요. 그런데
또 작성할 때도 자기가 가보고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이야기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도 아니라 요 부분 잘 생각해봐. 얘는 방 안에 앉아만 있어. 다른 탐험가들이 이야기를 전해줘. 근데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치? 자기가 직접 볼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흥미롭네. 이 이야기는 믿을만하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그런 약간 자신의 기준, 아무것도 모르는 자신의 기준을 세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지? 하지만 또 이 인물의 약간 특이한 점은 어린 왕자는 얘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런 점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약간 또 중요한 역할인 게 어린 왕자한테 지구 한번 가봐 이러면서 지구를 추천해 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화산 이야기를 하다가 꽃 이야기를 하면서 꽃은 어떠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자신의 장미는 하찮다 이런 이야기를 이 지리학자가 해버려. 그래서 이 어린 왕자는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한테 꽃이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에 와서 뱀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상인도 만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 그 자세한 얘기는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직접 읽어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만 조금 짚어줄게. 그러면서 처음 눈앞에서 뱀을 만났을 때 뱀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어디 있나요? 하면서 없다. 사람들을 찾을 수 없으니까 사막에서는 조금 외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라는 아주 기가 막힌 뱀의 또 명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왜 외로울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어서? 과연 그런 걸까? 그거 아니겠지. 사람과 진정한 소통이 없어서, 쌤은 뭐 친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런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친구가 없어서 그게 바람이라니. 나 그런 나쁜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뱀의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치, 진짜 의지할 사람,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이 부부의 세계. 무슨 말을 하는 거세요. 자, 다음 정원의 장미꽃들이 나와요. 아까 어린 왕자는 자기한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미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정원에 갔는데 이 하나의 작은 정원에만 5,000송이가 되는 장미가 있다고 얘기를 해. 어땠을까? 나한테 하나밖에 없어서 소중한 특별한 장미꽃이었는데 여기 5,000개나 있네? 이 하찮은 별것 아닌 정원 하나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허무함을 느끼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래서 정원의 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울게 되죠. 희소성이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생각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바로 기가 막힌 여우에 의해서. 자, 보면 길들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여우가 나와요. 이렇게 울고 있을 때 여우가 와서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여우한테 놀아줘 라고 하는데 여우가 안 돼, 우린 친구가 아니까 나를 길들여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들여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뭐 친해지는 것 그게 아니라 사실 뭐 굉장히 긴 이야기가 나오고 명대사가 많아요. 요거는 쌤이 막 읽어주고 싶은 부분도 있어서 표시를 해왔어. 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뭐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다. 왜냐면 사람들은 물건을 다 살라고 하는데 그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친구를 만들지 못할 거야. 이런 대사도 하고요. 여기 진짜 멋있는 대사 나오죠.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테지. 시간이 갈수록 나는 더욱 행복해질 거야. 4시가 되면 난 이미 마음이 너무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할 거야. 그러면서 행복의 값어치를 알게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 여기서 진짜 이 한두 페이지에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 여우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나오잖아. 나는 그럼 장미에게 길들여졌었나 보네. 그 장미는 그 수많은 장미들과 다르게 나에게 길들여진 존재, 나를 길들인 존재, 아주 소중한 의미 있는 이런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가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이 있다. 중요한 건 눈으로 볼 수 없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명대사들 나옵니다. 길들이다의 의미, 그냥 단순히 알게 되고 친구가 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들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1년 뒤에 어린 왕자가 이제 지구에 온 지 1년 되는 날에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날 때 아까 처음에 만났던 이 뱀이 도움을 주지. 거기서 어린 왕자가 떠난다고 할 때 내가 간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오지 말라 그래. 왜냐면 내가 갈 때 너무 슬플 거래.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거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멋진 말을 해요.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 나는 그들 중 하나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서 웃고 있을 거니까 아저씨한테는 그 모든 별들이 웃는 것처럼 보인다. 아저씨는 웃을 줄, 어쩌면 좋아. 기가 막히네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수많은 별들이었는데, 우물 얘기도 있었지. 그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뭔가 의미 있는, 그치? 의미 있는 행동, 의미를 부여해서 진정한 가치를 가지는 그런 이야기였지.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었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를 생각해라. 그럼 그 모든 별들이 날 향해서 웃어주는 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명대사를 남기고, 아까 말했듯이 이 뱀이 물어서 죽는 것처럼 어린 왕자는 떠나게 됩니다. 죽어서 쓰러진 그 자리에 다음날 나는 찾으러 갔지만 없었지. 어린 왕자는 시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갔구나라는 걸 이 나는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른이 그 이후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별들에게 귀 기울이는 밤을 좋아한다. 별들이 마치 5억 개의 방울 같아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해. 내 마음에 따라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땐 별들이 웃어주는 것 같고, 내가 좀 불안하고 슬플 땐 별들이 우는 것 같다. 막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관계, 소중함, 깨달음,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생각해볼 거리들을 쌤이 좀 정리를 해줄게.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가 방문한 별들의 사람들은 현대사회에 무엇을 각각 비판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요 정도. 그치. 첫 번째, 왕은 어떤 모습?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둘 다 있었지? 자기가 왕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합리적인 명령을 내리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그런 착한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혼자 있는 외로운 불쌍함도 볼 수 있고요. 허영심이 많은 남자는 말 그대로 허영심, 내가 제일 잘났다, 겉으로 보이기에 중요하게 하는 그런 것들만 가치를 두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뭐가 있어? 자신이 좋아하는 말,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말만 듣고 조언을 듣지 않는 모습, 그런 걸 볼 수 있죠. 정기, 그치, 민규가 바로 대답을 해줬네. 오늘 좀 작품이 좀 길었는데 감동적이고 좋아서 그런지 다들 참여를 잘해줘서 또 이런 모습에서 또 감동을 받습니다. 쌤은 너네들을 주말에 만나기 전까지 떨립니다. 4시에 만나기로 하면 3시에 떨렸던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기가 막힌 명대사를 하는 바로 이 술꾼은 모순적인 어른들의 모습, 그런 걸 보여주고요. 이 사업가는 제대로 된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 이 인물은 사실은 비판하는 인물처럼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좀 비판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이 없는, 목적이 없는 그런 모습들 비판할 수 있고요. 누구였어? 지리학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과 실제 지식을 약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 이것도 약간 모순적인 모습이죠. 그지? 술꾼이 제일 멋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은 모두가 멋있습니다. 사실 여우가 제일 멋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린 왕자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아까 누가 말했듯이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쌤들한테 써서 그 감상문 보내줄 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써서 보내주면 쌤들이 또 잘 첨삭을 해서 줄 테니까 한번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책 한번 다시 읽으면서. 그리고 다음, 요거 익숙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길들인다의 의미를 서술하고 이를 현대사회의 관계 맺음과 비교해보고 또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이번에 모 학교에서 굉장히 높은 배점을 가진 서술형 문제가 나왔던 문제예요. 중요한 얘기 다 나오지. 길들임, 관계 맺음,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 이 작품의 반 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작성해서 보내주면 쌤들이 또 멋지게 첨삭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네 번째 이야기, 퀴즈입니다. 퀴즈를 한번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린 그림은 무엇이 있을까? 잘 맞히네요. 그치? 아까 그 사파 있었잖아. 쌤이 자랑하기도 했던. 답은 3번이었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죠. 요 4번 사막으로 안 보겠습니다. 아주 커다란 어른 모자는 어른의 입장에서 본 거죠. 그지? 오케이. 2번 문제. 내가 화가를 포기한 후 선택한 직업은? 자, 쌤은 너무 명확한 답이 보이는데 답 쭉쭉 올라간다. 그래. 답을 볼까요? 자, 1번이었으면 좋겠지만 좋은 친구네요. 자, 당연히 답은 비행기 조종사죠. 아직까지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1번 찍은 학생이 있을 줄 몰랐어요, 쌤. 개인적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 문제. 내가 처음 어린 왕자를 만난 곳은? 오늘 앞부분의 문제를 조금 쉽게 했더니 답이 아주 쭉쭉 올라와요. 오늘 1등 경쟁률 치열하겠어. 볼까요? 내가 처음 어린 왕자는 어디서 만났대? 그치. 요거는 나머지는 이제 이 실제 작가가 조난 당했거나 그냥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답은 사하라 사막이죠. 그치. 투표 그 점수 봤어? 쫙 오르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4번 바로 갈게요. 앞부분은 쉬우니까 빨리빨리 갈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20문제 끝에 보너스 문제 2개 총 22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원하던 그림이에요 라고 했을까? 헷갈리면 안 돼요. 빨리 체크하려고. 그치? 정답 볼게요. 요거 낚이면 안 된다 그랬지. 요거랑 요거 볼까 말까? 어떻게 할까? 원래 항상 그랬었어. 문제는 요 정도 문제 됐었습니다. 그 대신 앞부분에 좀 쉬운 문제 많이 하고. 봐? 오케이. 오, 왜 이렇게 많아? 안 볼래. 그리고 모자 그림도 그래요. 자, 다들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바로 갈게요. 자, 삼음절로 써야 돼요. 삼음절로 한번 써봅시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는데 어떤 나무 씨인가요? 요거 때문에 나무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별이 부러질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삼음절로 땡땡땡이라고만 쓰면 됩니다. 아유, 오타들 어떡하냐, 오타. 한번 다 볼까요? 그치. 바오밤 나무의 씨. 바오밤 나무 씨 맞는 답이지만 삼음절이 아니라서 틀렸고요. 그런 아쉬운 답들 많네요. 오케이? 얘들아,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 객관식도 그렇고 주관식도 그렇고 답 수정이 안 되고 공동 등수가 나올 경우에는 이 순서, 시간, 그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에 따라서 하니까 신중하게 그리고 빠르게 잘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문제로 갈게요. 어린 왕자가 다시는 자신의 별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한 일은? 이건 오늘 쌤이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한번 책을 읽은 친구들을 위해서, 읽은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한 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섞었습니다. 와, 찍는 애들 진짜 많은 게 티가 나네요. 와, 정답률 진짜 낮구나. 답은 1번이었습니다. 화산 청소를 하고요. 자신의 별이 무너질까봐 바오밤 나무를 솎아줍니다. 자, 교준아, 읽어왔어야지 책을. 뭐 억울한 그러고 있어. 자, 여기 맞은 이 멋진 친구들 쭉 한 번씩 볼게요. 찬서 맞췄고, 종원이 학교에서 했으니까 맞췄고요. 1학년 친구들도 있고요. 벌써 1등이 많이 좁혀졌어요. 자, 흥미진진해. 빠르게 좁혀지고 있어. 다음 7번 문제. 어린 왕자가 꼭 보고 싶다고 하며 왕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 마찬가지로 배점 높고요. 책을 읽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근데 지금 되게 이쁘게 나온다.
볼까요? 답은 해지는 것이었죠. 여기서도 진짜 멋있는 대사가 나와요. 나는 해지는 게 좋아. 해지는 걸 보는 걸 좋아해. 노을 지는 걸 보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떤 날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횟수의 별을 봤다. 막 이런 얘기를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어린 왕자가. 그러니까 또 나는 어린 왕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날 많이 슬펐나 보다. 막 이런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 43번. 와, 이런 얘기까지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어린 왕자가 두 번째 별에서 만난 허영쟁이가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아주 정답률이 쭉쭉 오르고 있어요. 이 문제는 또 다시 쉬운 문제로 확 떨어졌으니까 다 바로 볼게요. 자신을 칭찬해주는 말, 자기한테 좋아하는 말, 아, 나 멋있다고 해줘, 내가 짱이라고 해줘, 막 이런 얘기 해달라고 하잖아, 그지? 아유, 찍지 마. 아, 잘못 눌렀다고? 아, 마음이 아프네요. 과연 오늘 만점자가 있을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다음 문제까지 10번 문제까지 일단 쭉 달려볼게요. 9번 문제. 어린 왕자가 세 번째 별에서 만난 술꾼이 술을 이거는 얘들아 틀리지, 장난으로도 틀리지 말아라. 아, 100% 보고 싶었는데 이 진짜 멋있는 답인데 이거는. 숙연해지네요. 답은 1번이죠.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다는 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또 그게 부끄러워서 또 술을 마시고, 이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92.7% 응? 이 안 돼 이러면은 이 8명 친구 잡아냅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까지 빠르게 볼게요. 어린 왕자가 네 번째 별에서 만난 사업가는 5억 개가 넘는 별을 세면서 뭘 했을까? 그걸 가지고 자, 봅시다. 답은 2번이죠. 아무 그 쓸모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 의미를 가지는 거죠. 오, 지금 많이 줄었어. 이제부터 안 봐야 되겠다. 봤어? 얘들아? 와씨, 깜짝 놀랐다. 자, 흥미진진해요. 자, 이제 실수만 안 하면 이제 유지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거. 11번 문제 바로 볼게요. 어린 왕자가 여행 중에 만난 사람 중에서 가로등 관리인이 제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는, 머리카락이 입에 들어가네. 볼까요? 답은 2번이었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한 일,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에 집중을 했는데, 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멋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해질 수 있다는 거지, 쉬는 시간 없이 열심히 일해서 되게 그럴듯한 답이어서 많이들 찍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어린 왕자는 그래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도 가볼게요. 어린 왕자가 6번째 별에서 만난 지리학자가 꽃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이것도 읽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죠? 머리 왜 이렇게 됐어? 답은 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꽃은 오래 가지 않아. 화사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꽃은 그렇게 가지 않아. 4번? 꽃 써볼까? 구겨준 너. 그래요. 자, 다음 볼게요. 이것도 이음절 두 글자입니다. 아까 쌤이 간단하게 답을 알려줬었어요. 사실 이거는 오타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볼까요? 답은 지구죠, 지구. 얘들아, 이음절이라는데 별쌤 너무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오케이, 한번 볼게요. 왕별, 몰라요. 이게 뭐야? 갈무리 또 멋진 친구가 나왔네요. 사우. 자, 경민쌤 누구야? 준호야. 우리 주말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어린 왕자가 사막에는 사람들이 없어서 조금 외롭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또 멋진 명대사를 하나 여기서 날리는 장면이 나오죠. 답 볼까요?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다. 요런 아주 기가 막힌 답을 했었는데 위에 7명 누군지 한번 볼까요? 위에 지금 3명, 4명 됐어. 큰일 났어 지금. 1등 아주 딱 나올 각이야 지금.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다.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다음 문제 바로 볼게요. 길들인다는 말의 뜻으로 적절한 것은 요런 이야기 나왔어요. 답은 뭘까요? 관계를 맺는다. 진정으로 사랑한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과 내가 진정한 관계를 얻게 된다라는 거. 뭐 많이 틀렸나 보네? 지금 위에 있던 애들의 반응이 또 좀 그래요. 한번 볼게요. 오, 변하지 않고 있어요 몇 명. 아니야, 근데 뒤에도 높은 배점인 문제들도 많고요. 조금 더 어려워서 안 읽은 친구들한테 되게 불리할 수 있으니까, 읽은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으니까 더 맞겠네요.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책에서 이 대사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답을 준 겁니다. 다음, 이것도 아까 쌤이 지나가면서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이음절 2글자입니다. 답 한번 볼까요? 2글자인 것들은 그래도 많이 맞췄어. 2글자라고는. 답은 친구였죠. 친구는 상점에서 팔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친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장미, 의식이 없다니, 우정이 없다. 우정은 되게 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쌤이 책에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친구라고 했어요. 희망이 없다, 사랑이 없다, 멋있는 사람, 시간이 없다, 마스크 누구니 마스크. 아, 20. 답 모르면 웃겨야지, 그지? 오케이? 다음 문제 볼게요. 어린 왕자가 떠날 때 여우가 자신의 비밀이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이것도 아까 얘기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다 얘기했어요. 볼까요? 간만에 쉬운 문제 나왔죠? 답은 아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끝나간다. 빠르게 보자. 어린 왕자의 장미꽃이 어린 왕자에게 그렇게 소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이것도 책을 읽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1번이라고 많이들 찍은 것 같아. 하지만 이게 아니었다는 얘기를 다시 깨닫는 장면이 나오잖아. 나는 내 별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많았지, 그치?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 꽃을 위해서 공들인 시간들이 있었고 그 소중한 관계를 맺혔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9번. 나는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되돌았다고 생각한다. 쌤이 이거 일부러 되게 명확하게 말해줬어요. 되게 명확하게 말해줬어요. 답은 1번이죠. 많이 틀렸어. 뭐 이렇게 많이 틀렸어? 선생님이 말했지. 쓰러지는 장면을 봤는데 거기 갔는데 없었대.
그러니까 이 자기 별로 같다고 얘기했잖아. 진짜. 참.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로 돌아가라고 하자 나는 길들여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했는가? 마지막은 멋진 답으로, 하지만 읽지 않았으면 절대 모를 만한 답으로 이야기를 한번 끝내보려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지? 답은 2번입니다. 나는 길들여진다는 것이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이라는 또 기가 막힌 멋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눈물을 흘리려, 울 것 같다. 처음에 여우랑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 그지? 잘들 찍었나 보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오, 1등 한 명이었어. 1등 한 명이었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전의 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 진짜로 어마어마한 선물과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독서 퀴즈 배틀의 이름은 아까 그 갈무리 부원장님께서 직접 답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자, 오케이? 바로 답 볼게요. 과연 이거에 대해서 과연 1등 최상위 탑3는 등수를 유지하고 있을지, 평소에도 학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잘 듣고 있는지 한번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거는 학원 오래 다니고 잘 알고 있는 친구가 되게 유리한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바로 볼게요. 스크롤 내려서 빨리 답 찍어보자. 다음 주 재미있는 작품으로 화요일 밤 10시 30분을 책임져줄 우리의 선생님을 닮은 동물은 뭐가 있을까? 자, 봅시다. 마지막 문제네요. 답 볼까요? 답은 3번. 3번 쿼커였습니다. 한번 볼래요? 봐봐. 똑같이 생겼지? 똑같이 생겼지?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가시죠. 어깨 닮았노.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끝내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쿼카 저 설치류 중에 좀 이렇게 크고 귀한 친구 하나 있어요. 자, 마지막 얘기 보면은 이번 주까지 우리가 4번 지금 진행을 했죠. 4권 책을 통틀어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문제들을 준비를 해놨어. 그러니까 많이들 접속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치? 걸어다니는 벌금 알고 있는 친구 있네. 첫 번째, 400명 이상 접속 시 아이패드 갑니다. 근데 그냥 아이패드 아니죠. 쌤도 지금 아이패드 에어 쓰는데 이번 1등 상품 아이패드 프로 나갑니다. 갈무리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지금 독수리 체크체크 안 듣고 있는 친구들 꼭 들으라고 해서 400명 한번 채웁시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참가자 전원한테 너네 이게 더 좋지, 구술 테스트 면제권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얘들아. 구술 테스트 면제권은 근데 쌤이 얘기했지, 그냥 접속해서 가만히 있고 그래 놓고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 접속해서 문제 풀고 제대로 풀고 아무거나 찍지 말고, 우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 2020년도에 살고 있어요. 장난치지 말고요. 3번, 참가자는 재원생 전체 모두한테 그렇지, 지금까지 했던 4권에 대한 책들이야. 오케이? 그리고 단체 코드는 직전에 문자로 갈 테니까 바로 하고요. 일테면 채권은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톡강 회원가입 설치 안내,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1주차 책 정리를 잘 해줬네요. 블로그 들어가면 자료들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 안내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지. 다음 주에 하실 쌤이 직접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한번 직접 보여주실래요? 오케이. 다음 주에 이 세진쌤이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작품을 한다고 하네요. 오케이? 한번 들어와요. 얼굴 보여줘요. 안녕 하고. 그래. 상품. 자, 주연아, 신청은 자동으로 돼. 다 문자 갈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자, 우리 오늘은 모두 하늘의 별을 보아 이런 또 감동적인 말로 정리를 한번 하려 합니다. 오늘 밤에도 B612호가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멋진 대사 또 한번 던져주고요. 서울 밤 잘 안 보이면 뭐 어디 유튜브라도